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또 대마도에 집을 또 보러 왔는데 네. 오늘의 집은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소개드렸던 이나라는 마을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 해당 물건은 아까 보신 집보다는 조금 건축 연수가 오래된 오래된 집을 한 소개드릴 어느 예정입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40년 이상 된 40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보다 될 것 형님으로 같아요. 알고 네,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집이라고 보시면. 혹시 집이 어디 쪽이죠? 집은 바로 요 앞에 있는 이 집입니다. 요 앞에 있는 집. 근데 집보다는 풀이 제가 더 많이 보이는 것 이 같은데. 집이 조금 오래된 집이긴 한데 네. 사실은 이 풀이 올 봄에 정리를 한 풀인데 제초 작업을 예, 하셨습니까? 했는 한 개월 정도 만에 이만큼 풀이 자라죠. 근데 이게 보니까 면적이 이 마당도 그 땅에 포함되는 네, 이 마당이랑 이쪽에 뒤에 있는 있는 집 창고 맞죠? 건물, 이것도 같이 네, 창고 건물 그리고 뒤쪽에 있는 집을 집. 포함해서 네, 면적이 엄청 넓어 보이는데요? 예, 바닥 면적이 대략 한 100평 정도 100평, 됩니다. 100여 평. 네, 이 100여 창고 평 정도 공간과 됩니다. 예. 집 그리고 이 마당.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과연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전문가 이게 입장으로 봤을 때. 마당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별장처럼 놀러 왔을 때 바베큐를 하는 공간으로 써도 좋고, 아니면 요즘에 왜 텐트 만들어서 장박하잖아요. 그런 한쪽 구석에 이렇게 큰 텐트를 오래 쳐두고 거기서 장박을 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멀리 가지 않고 마당에서도 캠핑장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거 생각합니다. 만약에 별장이나 개인으로 쓰기도 좋고 네. 그걸 만약에 수익형으로도 만들 수 수익형으로 할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예, 요즘 에어비앤비들이 많으니까 에어비앤비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바베큐장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에어비앤비 이용하시는 손님이 이 밖에서 마당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rbnb라든지 아니면 민박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음식 먹고 하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이 금액을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이건 되게 좀 물건이 싸게 나와. 싸게. 네. 지금 현재 일본 엔화 기준으로 300만 엔? 300만 원. 네, 300만 엔. 300만 원이 저렴하게 어. 나와 있어가지고. 또 이게 대마도가 관광객들이 상당히 사계절 내내 많이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 숙박을 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괜찮을 수 있는 네, 수익형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대마도 네. 한국 왔다가 일본 또 같이 갔다 올 겸 해가지고 한번 내부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내부로 구경해 보신 이제 조심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풀이 많이 알겠습니다. 자라가지고. 근데 여기는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가겠네요. 일단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반바지를 입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정말 여기 진짜 딱 없어지면 진짜 공간이 이쁠 것 같아요. 맞죠? 예,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 우물도 있고. 저기 네. 앞에 우물이 있어요? 예, 우물도 있고 해서 처음에 제가 이 물건을 볼 때는 되게 마당도 이쁘고 했었던데 네. 지금 현재는 좀 잡초가 자라서 그렇습니다. 와, 이거 이제 수익형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을 만한 공간일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쵸, 네, 엄청 가격이 저렴하죠. 워낙 저렴하니까 네. 수익형으로 쓰시기에 좋죠. 조금 뭐 수리를 하셔가지고. 현관은 이 일본 형식의 딱 느낌을 잘 바로 잡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현관 쪽이겠네요. 예. 현관 신발장이랑 여기를 한다 하면 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게 확실히 더 매력적인 공간이. 그렇죠. 예, 인테리어를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인테리어 좀 하시고 개인적으로 쓰실 때는 크게 인테리어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숙박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인테리어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도 이제 일본 전통 가옥의 느낌을 잘 유지되어 있는. 여기 사실은 아까 소개드렸던 집보다는 훨씬 더 전통 가옥의 형태를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전통의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근데 여기는 보면 바로 현관에 여기 방이 하나 있네. 이거는 어떤 공간이죠? 이건 사실은 네. 그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사랑방? 그래서 뭐 손님들이 들어올 때 공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이런 장식장들을 놔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뒀는데 원래는 이런 장식장들을 옆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이건 어떤 용도죠? 그러면 오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문을 다 열더라도 안쪽에는 리빙 공간이 한눈에 포함이 안 돼요. 보여지지 않는.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프라이빗하게. 완전히 막힌 게 아닌 거죠. 오. 그래서 문을 보통 열어두고 이거 지금 장식품들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나무로 만든 장식품도 있고 너무 이쁘다. 네, 보통 요렇게 놓고 씁니다. 전통 가옥들은. 그래서 약간 완충 공간을 이렇게 좀 두기 위해서 약간의 이 거리감을 딱 만들어줄 수 네, 있는. 손님들이 왔을 때 내실을 바로 안 보이게.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장식장 같은 거 두면 내외부가 약간 좀 차단되면서 네. 프라이버시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닫힌 공간 아닌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통은 많이 씁니다. 근데 네. 지금은 뭐 사람도 안 살고 하니까 제가 옆으로 이렇게 좀 치워놓고 통로가 좀 복잡하니까. 안쪽에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예전까지만 해도 실거주를 하셨던 공간 같아요. 네. 그대로 지금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코타츠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게 코타츠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요 밑에
들어갔었는데 이건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코타츠죠. 여기가 리빙이 되는 겁니다. 리빙 공간. 네, 리빙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신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이거는 집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집마다 다 대부분 일본 전통 가옥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보였었는데도 좌측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주로 조상신들을 모시죠. 조상신. 네, 부모님의 위패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위패들을 모시는 거고요. 똑같이 이렇게 재단에 제물들을 또 바치고 향도 피우고 이게 전통 가옥의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집집마다 보통 이렇게 조상신을 섬기는 이렇게 신당은 우리 일본 가옥에는 집마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아, 예. 이쪽 뒤에 공간은 저거는 저거 남의 집인가? 지금 경계면 담이 이렇게 되어 보이는 게 그럼 그 경계면 담 안까지는 이 집이고요. 이거는 이 창고인데 일본의 전통적인 창고 구조가 딱 이렇게 생겨. 지붕이 벽이 밑에서 좀 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풀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떠 있는 공간. 예, 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렇게 보면 여기 저쪽 네, 떠 있는. 저렇게 떠 있는 이게 일본의 전통적인 창고. 저기 어떻게 보면 저희 주인의 토지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여기는 들어가 보시면 집 방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 맞네. 저기는 방으로 같이 연결되어 예, 있는 예. 거고 저기는 똑같이 창고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리빙룸을 한번 확인해봤고 그 다음은 이제 타다미 방을 또 볼 수 있겠네요. 전부 따다미 여기는 전부 양실이 없고 전부 따다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방이 하나, 조그만 방이 하나 되고요. 여기는 물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조짜리가 돼. 그러니까 6조가 기본 방이라고 하면 4조는 그거보다 두 개 작은 작은 방이고. 예, 와시츠라고. 맛있지.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6조짜리. 6조짜리. 예, 정상적인 하나, 방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네. 정도 크기가 이제 정사이즈. 요게 방 하나에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가 6조. 여기도 보면 빛을 아래쪽에 좀 투과시켜놨네. 예. 여기도 보통 이 아래 창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보다는 네. 밑창을 많이 쓰니까 밑창. 예. 위에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요. 아래쪽에 창을 내서 열어서. 빛은 밑으로 좀 많이 들어오게. 여기도 이제 미닫이로. 예, 여기서 이제 닫아서 방을 또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네, 너무 공간이 이쁘다.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창을 통해 가지고 빛도 약간 투과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런 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게 참 전통적인 느낌을 또 많이. 그렇죠. 요즘에는 무늬를 많이 안 쓰는데 네. 옛날에는 이런 무늬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무지가 더 좀 선호하는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볼 네, 수 있겠어요. 재밌는 건 이 손잡이 이런 데도 되게 맞네요. 네, 문양을 집어넣어서 우리 옛날 그 몰딩 그런 여다지 문바도 이런 거 잘 만들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소소한 재미를 또 볼 수 있는. 맞네. 여기도 똑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반대로 방이 또 요거. 방이 미닫이. 일본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일본 소설이나 이런 책들에 보면 사무라이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나는 바라는 게 없다. 3조짜리 따다미 한 칸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조가 이게 3조짜리죠. 이 3조라고 얘기하면 이게 평 사람이 한 사람이 누워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3조짜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약간 3.3 제곱미터 돼가지고 한 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따다미 사이즈를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작은 방 그러면 네. 3조짜리 방을 3조짜리 얘기를 한 방. 합니다. 여기가 3조보다 너무 작으면 그거는 방으로서는 용도가 좀 없다고 봐요. 사람 딱 한 명 누울 공간. 그렇죠. 사람이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딱 3조짜리. 3조. 예. 그래서 요 방이 아마 방으로 친다 그러면 이러면서 제일 작은 사이즈 방이에요. 저쪽은 이제 복도 라인이. 예, 복도 라인 쪽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전통 가옥 구조가 복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복도를 기준으로 이제 방마다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방 되어 이렇게 있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제일 전통적인 가옥 구조가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따라서 복도 강색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져 있네요. 예, 바깥쪽 창 쪽으로 복도가 나 있어서 이 복도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방이 다 예, 들어갈 수 있게끔. 방방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제일 전통적인 가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런 복도를 항상 끼고 방들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어떤 데는 집을 개조해가지고 카페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여기를 카페로. 예, 맞네요. 그래서 일본식 집은 이 문을 다 뜯어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을 다 뜯어서 한 개로 쓰면 거의 기둥만 남아있는 통짜가 다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카페로 쓰시는 것도 많아요. 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집처럼 집을 개조해서 카페로 쓸 때 특별히 뭐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옛날 가옥 느낌 그대로 예, 살려서. 문만 다 뜯어내버려. 저쪽은 어디죠? 저 앞에 있는. 이쪽은 아마 욕실로 화장실인데 여기 화장실은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씁니다. 재래식. 네, 소변기. 그래서 소변기도 쓰고.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야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좌변기 형태를 갖다가 바닥 공사를 해서 올리면 그렇게 뭐 복잡한 수리 안 하고 좌변기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다음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부엌 공간 네. 와, 이 청소기는 연식이 꽤나 오래되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작동이 될까 안 될까 잘 모를 정도 정말 오래된 이 것 같네요. 생활의 환경이 많이 녹아져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작은 방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작은 방 맞네요. 여기도 작은 방. 여기도 공간이 좀 아늑하게. 보통 채광도 아까도 들어오고. 봤다시피 부엌에 붙어 있는 작은
방이거든요. 네, 보통 부엌 옆에 붙어 있는 예, 방.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방들 쓸 때는 이제 그런 것들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좋고 이제 여기가 부엌이겠네요. 여기가 부엌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이닝은 없고 키친만 쓰는 거죠. 다이닝이 별도로 없고. 부엌이 공간? 그러면 이쪽에서 다이닝 뭐 식탁을 둘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밥을 또 먹거나 할 수 그쪽으로 있겠네요. 쓸 수도 있고. 그럼 화장실은 아까 저쪽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아 이거는 부식들 두르는.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엌에 시장을 봐오면 네. 부엌까지 이렇게 음식을 다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네. 식재료들을. 부식기를 식재료들을 이렇게. 요로 바로 식재료들을 바로 1위를 보통 들어옵니다. 그럼 샤워실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아니요, 샤워실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샤워실이 있군요. 네.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아, 욕실. 여기도 건식으로 바깥쪽에 그쪽에 세면대, 아까 우리 세면대. 별도의 아까 봤을 때 세면대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런 세면대, 여기는 세탁기가 놓여져 세탁실이 여기 있어야 이제 탈의실. 그다음에 여기가 일본의 이제 오래된 가옥들에 있는 형태의 이 욕조입니다. 아까 보셨던 유니베스는 아닌 거죠. 좀 약간 올드한 네, 맞습니다. 공간에 맞습니다. 있네요. 이거 보면 약간 싱크대 같은 느낌의. 대신 일본에는 욕조가 몸을 담그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좁아도 깊이가 깊습니다. 아, 맞네요. 깊이가 엄청 깊어요. 네, 몸을 담그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서 근데 약간 이게 공통점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욕조가 다 채광이 들어오는 곳에 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습기가 많은 나라고 또 습기 관리가 좀 힘든 곳이니까 보통 욕조에 이렇게 창문을 달아가지고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간 일본에는 이제 몸을 담그는 걸 엄청 좀 신성시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제 깊게 있게 생각을 해서 이런 욕조가 있는.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의 휴식, 물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서 몸을 녹이는 게 기본적으로 휴식인데 제가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는 온돌 문화가 없어요. 온돌, 아 맞다, 그런 얘기 네, 있었죠. 온돌 문화가 없어. 집이 사실 겨울에 춥습니다. 추운데 자기 전에 욕조에 따뜻한 데 들어가서 몸에 이제 열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상태로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마다 사실은 이렇게 밤에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는 그런 문화들이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녁에 누가 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욕조에 그렇게 생각하려고 일본의 사람들이 욕조를 들어갔어.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욕조 공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과연 어떤 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개인적으로 용도를 별장이라든지 개인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아니면 에어비앤비라든지 민박, 그리고 이런 카페 같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용도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음 물건지를 또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